안녕하세요. 정용재의 영어 독서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읽는 방법 중에서 파닉스와 발음 기호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등에 보면 영어 단어를 읽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동영상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닉스를 이용한 영어 읽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A가 에 발음이 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애플이란 단어를 예를 들면서 자 봐라, A가 에 발음 나는데 이 단어는 에 발음이 나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정말로 영어 단어를 쉽게 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는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나 오나 어 이와 같이 8가지 이상의 소리를 표기하기 때문에 애플이 아니라 다른 영어 단어에서 쓰인 그 A가 어떤 발음이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은 따로 발음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는 기호 약 50개, 그렇지만 정작 외워야 될 것은 약 절반인 26개이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알파벳 음가만 제대로 생각하면 금방 한 번만 읽어봐도 금방 외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면 하루 1시간 정도면 외울 수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발음 기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에 나오는 영어 발음 기호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읽는 것을 터득해가 하는 것이 발음 기호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알파벳만 보고 읽는 이 파닉스가 정말 쉬운 방법이고 발음 기호라는 기호를 또 배워서 그것을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니 너무 복잡해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영어를 공부할 사람이라면 발음 기호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영어를 읽는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에 나오는 알파벳의 소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배웠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단어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 파닉스를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도 해답은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딱 떨어지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되돌아가야 되는 것은 발음 기호를 배워서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 기호를 보고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고민하지 않고 영어를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닉스는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발음 기호는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닉스는 그 교육을 할 때 선생님이 그 파닉스 법칙을 적용시킨 단어를 예를 듭니다. 그 예를 든 것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어려운 영어 단어는 본인이 배우는 거하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영어 단어하고 자기가 실제 공부해야 될 영어 단어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은 파닉스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가르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발음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발음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파닉스를 배워야 됩니다. 즉, 영어 읽는 방법의 우선순위는 발음기호를 배우고 그 발음기호가 노하우가 쌓였을 때 그 다음에 파닉스를 배워서 응용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영어 읽기 방법의 교육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기호는 공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는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파닉스가 정식 수업이나 기본이 아니고 또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건 응용입니다.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발음기호를 받고 그 다음에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파닉스 법칙을 할 때 그것은 선생님이 이미 그 단어를 읽어보고 그 법칙에 맞는 단어들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배우고 만약 현장에 나갔다. 실전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고민을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딱히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영어 사전을 보세요. 영어 사전에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어 읽기 방법의 공식은 첫걸음은 발음기호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응용이고 활용이고 할 수 있는 것이 파닉스 법칙을 배워서 빠르게 적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파닉스를 배워서 영어 읽는 것이 쉬운 방법인 줄 알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시간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할 수 없고 시간과 노력을 다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발음기호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등학생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집중해서 하면 1시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일주일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전만 보면 거기에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영어 사전에서는 발음기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 자기주도 학습으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만 듣고 발음기호가 배우기 어렵고 쓸모가 없고 잘못된 오해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파닉스의 모순 파헤치기란 책까지 내면서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를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했다면 저에게 많은 댓글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년간에 저도 영어 학원에서 가르쳐봤고요. 이 길을 들어서게 된 최초의 계기도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다가 발음기호라는 걸 알게 되고 파닉스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요.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읽기 방법에 대해서 발음기호와 파닉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닉스가 결코 쉬운 영어 읽기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대로
아니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발음 기호가 영어 읽기 방법에 있어서는 쉽고 빠른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